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범여권 보수 진영이 뒤숭숭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입국을 했죠. 바로 체포가 됐는데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된 상황에서 강주에 가서 5.18 유족에게 사죄하고 싶다.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비자금 이야기 이런 것도 여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끝나고 어쨌든 나중에 석방은 되겠죠. 석방이 되고 나면은 정치권에서 이것을 또 활용을 하는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전 우원 씨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전 의원은 미국에 가서 보수단체에서 강연을 하면서 전강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내년 총선에 한 1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보수가 총체적인 지금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장 극심한 것이 요즘 정책 혼선이죠. 정책이 당과 정부 간에 행정부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69시간 노동제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논란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기현 체제의 국민의힘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죠. 국민의힘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들은 전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기사 속에서 정치면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3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3면 보시면은 김기현호 출범 후 맥 못 추는 지지율 국민의힘 3주 연속 민주당에 밀려. 한때 이재명 리스크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죠. 특히 수도권에서 20%대 지지율까지 나오면서, 저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총선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뒤덮을 것이다. 민주당이 참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재명 손절론, 이런 것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종의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3월 4주차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지율이 37.9%가 나와서 민주당에 비해서 7.5%포인트나 뒤졌습니다.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다, 컨벤션 효과 실종이다, 일단 강경 발언, 정책 혼선도 기름 부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부족이죠. 당 통솔을 하지 못하고 정책 혼선을 일으키고, 그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상 전당대회와 같은 큰 정치 이벤트 직후에 나타나는 컨벤션 효과마저 국민의힘에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30세 이전 자녀 3명 이상 출산 시 병역 면제, 저출산 대책 등으로 당내 정책 혼선을 노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30세 이상 자녀 3명 이상 출산 시 병역 면제, 이것은 정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30세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세가 넘는데 30세 이전에 3명을 출산을 한다. 그리고 또 출산은 여성이 하는데 왜 남성이 병역 혜택을 보느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진 이후였다. 당의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해서 예산과 효과를 점검을 한 후에 정책을 내야 하는데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외부에 내면 안 된다. 김기현이 아이디어 수준이다. 그런데 그런 걸 외부에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집권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에게 오히려 지금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같은 세계일보 3면 기사입니다. 모든 정책 당정 협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당 대통령실 핫라인을 가동한다. 일단 정책 혼선의 소통 강화 경고장.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라고 장관, 내각에 경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특히 당 쪽에 경고를 내린 그런 측면이 있죠. 요즘 혼선을 일으키는 쪽이 뭐 정부 책임도 있지만 당 쪽에 많습니다. 여당 쪽에. 어제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또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를 하면서 이런 취지의 또 지시도 내렸습니다. 최근에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논란을 야기한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등으로 이 여론이 악화한 것을 의식해서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도 곧 가동하기로 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손발을 맞춰 나가는 원래 이 윤심이 김기현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당정이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이준석 같지 않은 그런 지도부를 원해서 이렇게 꾸려졌는데 좀 무기력한 여당이 김기현 대표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논란으로 청년청 반발을 산 과정에서 당정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홍보에서 미숙함이 드러났다면서 아쉬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당정 정책 협력을 위한 핫라인도 지금 당정 간 소통을 긴밀히 해서 국민 의견을 온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핫라인 가동 그리고 또 그 김기현 대표가 좀 일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상황을 타파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한동훈 효과에 좀 기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칼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하람 이준석계에게 다시 손을 내면은 그래서 다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조선일보 정치면 보시면 다급해진 여당 한동훈 천하람 구원 등판시키자. 당 지지율 하락에 적극적 구애에 나서 뭐 한동훈이야 어차피 4월 달에 이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총선 T-1년을 앞두고 그때 뭐 등판시켜서 무슨 직책을 맡기든지 뭐 위원회를 맡기든지 해서 활용을 충분히 해야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자기 대통령감으로 지지율이 여권에서는 법여권에서는 사실은 1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근데 천하람은 이준석의 아루죠. 이준석, 천하람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의 응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가서 이 갈등을 일으켜 주기를 민주당 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겁니다. 천하람 같은 경우도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죠. 국민의힘 지지층은 저조하고. 그런데 천하람을 구원 등판시키자. 그 여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신임 박수영 원장이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셀럽이자 X세대 주자다. 총선에서 586 운동권 퇴장시켜야 된다. 한동훈이 퇴장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천하람에도 당직 기용 손짓, 비윤, 청년, 호남, 보완할 카드, 김기현 대표, 천하람에게 만나자 거듭 요청했다. 과연 이 사람을 영입을 한다고 비윤, 청년,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갈까?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서 지지율을 전국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그런 그 결과가 뻔합니다. 이준석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죠.
당 지도부와 친윤계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경쟁했던 천하람에게 당직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전당대회 직후 일부 친윤계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 지원을 받은 천하람과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등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할 때와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자, 그러면 그쪽 반응은 어떤가? 이준석, 천하람 쪽. 이준석은 지금 이 책을 선전을 하면서 자기 책 선전을 하면서 전국을 돌고 있죠. 그래서 방송 출연이 좀 뜸한데 조금 오늘 중으로 아마 또 방송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자, 천하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님이 지난번에 날짜를 몇 개 줬는데 제가 일정이 안 돼서 조금 여유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다. 김기현이 만나자고 하면서 날짜를 몇 개 줬는데 내가 그 일정이 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만나겠다. 천천히 보자. 천하람이 김기현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천하람이 김기현 대표님은 당 생활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건데 최근에 2030 세대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닌가? 금방적인 짝이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또 어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친윤계의 이른바 조건부 포용론.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정치인에게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발상이다. 대선배, 정치권 대선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교만한 발상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왜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해서 또 안달을 하는 건지,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되면 본인들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지. 다른 이 천하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데리고 오면은 비윤, 청년, 호남이 보완된다? 어림없는 이야기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구애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이라고 자기들이 이름 붙였죠.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준석이 벤허에 비유해서 본인이 벤허고, 이 네 개의 마차, 네 마리의 말이 그런 마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벤허. 만약에 이것이,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전부 다 하위권에 머물렀죠. 그래서 말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럼 이준석도 같이 낙마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준석은, 그 사람들, 지명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잘했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이 집단이죠. 디지털 타임스, 정치면 기사입니다. 더 멀어진 김기현의 연포탕, 천하용인 마이웨이,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 김기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준석과 이준석의 아루들은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있어. 거기에 우리가 연포탕의 그 재료가 돼. 이러고 따로 노는 겁니다. 허은하도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의 아루죠. 천하용인을 쓴다고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자기들처럼 2030 세대를 향한 정책 소구력으로 호응을 얻어라. 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있다. 그리고 이 천하용인은 이준석이 만든 팀 블로그, 고공행진 이런 걸 또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거기서 자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준석은 전남 순천, 경남 진주를 오가면서 책 팔러 다니는, 책 선전을 하러 다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이재명이 호주에 가서 고 김문기 씨와 마주 앉아서 식사도 하고 과일 가게도 가서 같이 과일을 구경을 고르고 있고, 그런 사진들을 이기인, 이준석의 아류로 저번에 청년최고위원회 출마했던 이기인이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를 한 것이 국민의힘 홈페이지도 아니고 무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법원에 제출을 한 것도 아니고 이준석 블로거에 올렸습니다.
그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기들의 그 선전장 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자료를 올렸는데 왜 당 지도부는 이것을 인용한 논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친윤계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마저도 이것을 자료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그걸 자기들 블로그에 올려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리가 올린 자료를 활용해서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또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자 품자 이준석은 내가 달걀이냐 품게 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한동훈 국민일보 정치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릴수록 존재감 커지는 한동훈 탄핵 띄우자 총선 차출 재부상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수안박법이 헌재가 이상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그때 그것을 그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했던 한동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런데 탄핵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탄핵을 하면은 역풍이 불어서 저번에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띄운 것처럼 이 한동훈을 띄우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하지 못하고 겁만 주고 있는데 박범계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자, 그 상황에서 총선 차출 재부상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영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 유효 결정 이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등을 주장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총선 차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그 반작용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허약하고 약체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죠. 뭐 사람으로서 변화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일단 어제는 이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차출설은 저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개각이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완전히 국민적인 히어로로 영웅으로 부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추진한다 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등판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장관은 서울 출신인데 다음에 나오는 정치 지도자는 서울 출신이 나와서 영호남 지역 갈등까지 전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퇴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표 선수가 현재로선 한동훈 장관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이 젊고 논리적인 데다가 민주당과 싸움에서 전투력도 대단했다. 자,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결국은 한동훈 수요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고 사실 이렇게 이 분위기로 가면은 1년 동안 김기현 체제가 버틸 수 있을까? 지지율이 더 하락을 하고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지금 수도권이 완전히 이 극심한 요소 야대인데 이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김기현 체제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친정 체제 구축을 한 이유는 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당정이 호흡을 맞춰서 특히 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하기 위함인데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혼선을 일으키면은 뭔가 또 변화를 줘야 됩니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 어제 법사위에서도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3면 보시면 한동훈 이재명 위정교사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금수원복 되돌려라.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 금수원복은 이 한동훈 장관이 이 민주당의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을 해서 시행령을 막 뜯어고쳐서 이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시킨 거죠. 그걸 또 되돌려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합니다. 뭐 헌재 결정이 났으니까 그 시행령도 다시 되돌려라. 결국은 그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아니 뭐 깡패, 뭐 마약 사범 이런 것도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되돌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범위가 검찰이 6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뻔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수사를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 법사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바로 이재명의 새로운 혐의죠. 위정교사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야기입니다. 2019년 2월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정한 혐의를 받는 A씨, 김모 씨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도 위정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검찰 수사 범위 안에 축소시켜놨지만은 시행령을 통해서 이재명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한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제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부가 그때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이것을 개정을 해서 검수완박으로 줄어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죠. 이때 위정 혐의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지 않았으면 지금 검찰의 이런 이재명이 재판에서 위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나중에 정진상을 통해서 특혜를 준 이 김모 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을 뻔했죠. 한동훈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이재명은 새로운 혐의가 지금 드러나서도 제대로 수사를 못할 뻔했던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 현재의 판결을 빌미로 해서 시행령도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건 이재명 수사를 방해해보자는 그런 복선도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지금 퇴진 압력을 당 안에서도 받고 있는데 어제 꼼수로 당직 개편을 했죠. 그걸로 이제 어떻게 무마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중용 당직 개편. 그런데 핵심인 사무총장은 빠졌다. 사무총장은 내줄 수가 없죠. 이재명 입장에서. 왜냐하면 공천을 하면서 사무총장이 조직과 이 당 살림을 살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데 당연직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실무를 해서 이재명을 대리해서 이 공천할 사람은 주고 줄 사람은 주고 뺄 사람은 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무총장은 이 조정식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그대로 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비명계 송갑석, 정책위 의장에는 이 친문계 김민석 임명을 했는데 공천 자금 담당 당직원 전원 유임시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이런 혹평이 나옵니다. 3월 2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